오늘은 다한증 치료와 노화의 예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래 전문으로 전공으로 한 거는 그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행상의학을 제가 전문으로 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한 20년 했는데 부산 일보에서 하는 디지털 한방병원이라 해가지고 톡 한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그 땀에 대해서 글을 몇 번 썼습니다. 그래서 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이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여기 오늘 연세 많은 분들이 좀 오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땀 치료하고 그 노화 예방이라 것까지 넣어가지고 그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먼저 땀의 기능을 한번 보면은 땀은 그 인체의 체온을 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땀을 안 흘린다면은 그 고무풍선에 바람 차는 것처럼 여기가 차면서 결국에는 팡 터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인체의 체온 조절을 하는 기능이 있고 또 땀이 흘림으로 인해서 피부를 그 보습 효과를 주니까는 피부 보호하는 작용도 있고 또 우리 인체의 노폐물을 갖다가 그 배출한다는 작용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 땀을 내게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는데 우리 인체에 노폐물이 들어와서 그걸 그 외부로 배출하는 방법은 그 대변을 보게 한다든가 소변을 보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땀으로 배출하는 방법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중에 하나인 그 우리 인체에 나쁜 사기가 들어왔다든가 노폐물이 있을 때 그 땀으로 그 노폐물을 배출하는 게 가지고 우리 그 한약을 써갖고 많은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땀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제 다음에는 그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는 그 다한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땀을 흘리게 되는 경우는 주로 뭐 날씨가 덥거나 운동을 하거나 또 너무 긴장을 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또 병이 들어가지고 이몸에 열이 날 때 땀이 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땀이 남으로 인체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유지하는데 이 땀 나는 기능이 그 이상이 생겨갖고 지나친 땀이 많이 나는 것을 다한증이라 한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뭐 정상적인 땀 나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나갖고 불편한 걸 다한증이라고 그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 지나치게 많은 땀은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체력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이제 땀 나는 거 가지고 불편해하는 게 그 손바닥에 땀이 많이 나가지고 악수하기가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머리 쪽에 땀이 많이 나가지고 그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뭐 가지는 못한다든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지나친 땀이 많이 나는 건 불편하고 또 땀이 많이 흘리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진이 다 빠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체력 저하가 되니까는 그 땀 나는 것도 치료를 잘 해야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땀이 나는 걸 분류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전신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낮에 나는 것은 자한이라고 하고 그 밤에 나는 것은 그 도둑이 든 것처럼 난다 해갖고 도한이라는 병명이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소적인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그 머리 쪽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 손발 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장이 있는 가슴 쪽에 왼쪽 가슴 쪽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양쪽 겨드랑이 땀이 나는 경우는 액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음한 같은 경우에는 그 배꼽 아래쪽에 사타구니 쪽에 많이 나는 것을 음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반신한이라고 해가지고 그 좌우 반쪽만 땀이 나는 경우가 있고 그 상하로 반으로 나눠가지고 배꼽 위에만 땀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배꼽 아래쪽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한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운 음식 먹으면 콧등에 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갖다가 비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한의원 안 가보신 분들 없겠죠? 한의원 가면은 그 기가 부족하다든가 혈이 부족하다든가 뭐 기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인체를 기와 혈의 두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그 기는 저런 거고 혈은 이런 거고 제가 이걸 기본적인 걸 설명을 하고 해야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갖고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기라고 하면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기운이고 에너지고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은 볼 수 있고 이런 게 다 인체의 기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인체의 기는 우리 몸 밖에 있으니까는 주로 이제 양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 기와 상반되게 이제 혈은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만져지는 피부라든가 뭐 살이라든가 뼈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몸 안에 있으니까는 양기와 대비시켜서 어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혈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거 기가 한영을 가면 기가 허하다든 혈이 허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가 허한 경우하고 혈이 허한 경우를 말씀드릴 건데, 본인 자가 진단을 해가지고 기가 허한지 혈이 허한지를 한번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죠. 같이 허할 수도 있습니다. 인체 기가 허하면은 우리 몸에 힘이 없다, 피곤하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몸이 천근만근이다, 내가 바닥에 누웠는데 내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다, 힘이 없어 말을 할 힘도 없다, 또는 눈빛에 힘이 없다, 뭐 이런 하여튼 움직일 수 있는 기운이 떨어진 걸 갖다 기가 허하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혈이 허한 경우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부족한 것이니까는 어지럽다, 눈이 침침하다, 귀에 소리가 난다, 또 이 가슴 쪽에 누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피부가 건조하다, 또 피부인 살갗이 딱딱하다, 또 소변이 시원찮다, 변비가 있다, 이런 경우는 다 혈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경우고, 반대로 혈 쪽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물을 안 마시는 경우거든요. 이걸 제가 이야기 들은 이걸 가지고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가지고 기가 허한지 혈이 허한지 구별이 됩니까? 기가 허하다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허한 것 같고 혈이 허하다고 분들 혈이 허하다는 분이 손을 좀 더 많이 드는데, 여기 이제 우리 몸의 형태를 봤을 때는 기가 허한 분들은 좀 살이 있으면서 살이 찐 분이 기가 허한 경우가 많고, 혈이 허한 분은 좀 살이 마르면서 근육이라든가 골 위주인 사람은 혈이 허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우리 한의학의 가장 기본이 기혈이니까는 이걸 알아놓으면은 다른 한의원에 가서 진맥하고 할 때 뭔가 좀 이해하는 게 넓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땀나는 기본이니까 제가 땀을 설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아까 이제 전신적인 다한증을 자한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하다가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70%가 물이니까 우리 물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물통이 새는 게 우리 땀이 나는 경우고, 낮에 나는 것은 자한이니까는 물통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물통에 물이 많아서 넘치는 경우는 기가 허하면서 섭이 많은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또 물통이 기울거나 구멍이 뚫려서 물이 흐르는 경우는 섭열이 많은 경우라고 이야기 들을 수도 있고, 물통이 끓어 넘친 경우는 위장 쪽이라든가 심장 쪽에 열이 많은 경우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살이 좀 마르면서 좀 피부색이 좀 희고 하는 경우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기가 허하면서 몸에 섭이 많은 경우의 기어섭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섭열 가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섭열이라는 것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어제 날씨처럼 좀 날씨가 더우면서 후덥지근한 장마철 날씨, 그런 상태가 섭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되게 더워가지고 에어컨도 틀고 했는데, 장마철 되면은 되게 이제 후덥지근한 날씨가 섭열인데, 섭열이 많으면은 여름철에 땀이 많이 납니다. 이때 나는 땀은 맑은 땀이 아니고 좀 끈적끈적하면 한다든가, 몸에 땀이 나면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는 섭열이 많아서 난 땀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통이 끓어서 넘치는 경우라고 설명했는데, 위장 쪽에 열이 많다든가 심장 쪽에 열이 많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위장 쪽에 열이 많고 심장 쪽에 그냥 열이 많은 게 아니고,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행상의학적인 관점에 본다면은 위장이 되게 발달된 사람이 위장 쪽에 열이 많아서 땀이 많이 나게 되고, 또 심장이 발달된 사람이 심장 쪽에 열이 많아졌을 때 전체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땀이 나는 경우를 설명해봤고, 다음에는 저녁에 나는 땀입니다. 밤에 잠들었을 때 몰래 나는 땀이라 해갖고 이름이 이제 도한이라고 붙어져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몸을 아까 기와 혈을 우리 몸으로 나눴을 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부분이 혈이라고 했으니까는 혈이 부족하면서 나는 땀이 이게 이제 도안인데, 꼬맹이들이 활동이 되게 많은 꼬맹이들이 많이 움직여 가지고
우리 몸에 혈이 부족해졌을 때 그 밤에 잘 때 꼬맹이들 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땀이 많이 나면은 뭐 성장 장애라든가 다른 증상도 생길 수 있으니까는 치료를 잘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신혼 초에 이제 신혼 초기에 신랑 같은 경우에는 그 성생활을 많이 하는 게 되니까는 우리 몸에 그 정이 부족해져서 땀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갱년기 여성인 경우에도 우리 몸의 그 혈이 부족한 경우니까는 땀이 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갱년기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산부인과 가면은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땀이 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갱년기에 왔다 이야기하는데 그 관점을 갖다 우리 한방 관점에서 본다면은 혈 부족이거든 우리 몸을 이루는 피가 부족해서 갱년기가 온다고 보니까는 갱년기가 오신 분들은 그 열감이 살 오르면서 밤에 땀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도안에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안하고 도안을 알아봤고 다음에는 이거 인체도라고 하는 건데 그 모나리자의 미소인가 하는 그림을 그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 하는 분이 인체도를 그린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이 그림을 넣었는데 우리 인체는 그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머리부터 해가지고 이 명치 부분 이 부분까지를 갖다가 상초라 이야기를 하고 또 명치 부분 이어부터 배꼽까지를 중초라 이야기하고 이 배꼽부터 아래까지를 갖다 하초라 이야기하거든요. 그 상초, 중초, 하초라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가운데 있는 중초 부분이 뭐가 탈이 생겨서 막히면은 상하의 소통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상하의 소통이 안 되면서 위에 머리 쪽에 열이 몰린다면 머리 쪽에 땀이 많이 날 수도 있고 또 다른 밑에 쪽에는 밑에 척대로 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상중하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넣었고 또 하나에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 가슴 쪽 상초 부분에는 그 왼쪽 가슴에는 심장이 들었고 오른쪽에는 폐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운데 쪽은 일반적으로 이제 부산말로 이야기하면은 비유가 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비유가 약하다고. 그게 이제 비장하고 위장을 합해갖고 비위가 약하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쉽게 비유가 약하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게 이 중초 쪽에 비위가 들었고 하초 쪽에는 이게 이쪽 쪽에는 하초 쪽에는 간하고 신장하고 간신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비위 쪽 중초 가운데 있는 비위가 이 사지 끝을 주관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한약에서는 여기 비주 사말이라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 있는 비위가 여기 끝을 주관한다 해가지고 여기 비위 쪽이 근육이 떨어지면은 손발이 차가워할 수도 있고 손발에 땀이 날 수도 있고 손발에 힘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 이 부분은 비위 쪽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손발에 땀이 날 수도 있고 차가워질 수도 있고 힘이 없어질 수 있는 순간 이걸 이 위를 잘 다스려야 된다.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게 왼쪽 가슴 쪽에 심장이 들었으니까 이 팔을 심장의 싹으로 볼 수도 있고 오른팔은 폐의 싹으로 볼 수도 있고 여기 왼쪽 다리는 간의 싹, 여기는 오른쪽 다리는 심장 콩팥의 싹으로 볼 수도 있다. 한약이 관점이 있습니다. 뒤에 단단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넣어가지고 제가 설명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인체를 상중하 세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 이 가운데 있는 비위가 마지막 하다리 마다를 주관하는 비주 사마리라는 이런 수단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몸에 갱혈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약이가 침 맞을 때 그냥 아무 때나 침을 꽂는 게 아니고 이게 점 찍힌 부분이 갱혈이라고 하는 건데 그 갱혈 때 침을 넣거든요. 그 갱혈을 연결한 게 갱락이라고 합니다. 마사지 받을 가면은 갱락 마사지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갱락을 풀어주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갱혈도를 넣은 이유는 이 보면은 이게 얼굴 쪽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 쪽에 쭉 내려와가지고 둘째 발가락 마지막까지 연결되는 갱락이 위장갱락이라는 부분이 있거든. 위장갱락 같으면은 위장의 기운이 흐르는 갱락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이 부분에 있는 여기 보면 심포갱락이라는 게 있고 또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심장갱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장갱락하고 심포갱락 쪽은 이쪽에 흐르고 위장갱락은 얼굴부터 하고 쭉 흐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갱락이라는 부분은 그 장부의 그 기운이 흐르는 부분인데 위장에 탈이 생긴다든가 심장이라든 심포에 탈이 생겼을 때 손바닥에 땀이 많이 나고 얼굴 쪽에 땀이 많이 나는
간단한 비노학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갱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갱역도를 사진을 넣어봅니다. 이 기본은 여기 조금 전에 본 인체도하고 이 갱역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부 다한증이라 하고 머리 쪽에 담이 많이 나는 경우거든요. 두부 머리 쪽에 담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그 상체부가 약한 경우가 첫 번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배복을 중심으로 해갖고 상하로 나눴을 때 그 상체부 쪽이 약한 경우에는 주로 머리 쪽에 담이 많거든요. 이게 주변에 보면은 이 경우에는 주변에 보면은 머리 두부가 이마이 큰 사람들은 그 상체부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로 상체부가 담이 많이 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중초 부위가 막힌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힌 경우. 아까 인체를 상중하로 나눴을 때 중초 부위가 막히면 그 상하에 소통이 안 되니까는 그 머리 쪽에 담이 나는 경우인데 주로 이 부분은 한가지 같은 경우 봤을 때 우리 몸에 우리 얼굴 빨간 노래지는 한가지 왔을 때 그 B 쪽에 막혀가지고 머리 쪽에 담이 날 수도 있고 또 아까 보았던 명치 부분이 답답하다든가 아프다든가 하는 그 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비증인 경우에도 이 중초 쪽에 막혀서 머리 쪽에 담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갱별도에 설명을 한그 위장이라든가 위장 갱락이 열이 많이 쌓였을 때 돌 끝에 잡고 발끝까지 흐르는 갱락에 열이 많이 쌓이면은 머리 쪽에 담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하각순환 때라고 되어 있는데 가슴 쪽에 있는 심장하고 허리 쪽에 있는 심장 폭발하고가 온몸의 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의 하강에서 내려가게 되고 그 심장 폭발에 있는 수기가 물이 위로 올라오면서 수화 교류가 잘 되어야 건강한 상태가 되고 그렇지 못한 심장의 하각순환이라든가 아니면 몸박 기능이 약하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그 상하 근육이 무너져서 머리 쪽에 담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두부 쪽에 담이 많이 나는 경우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손발바닥에 담이 많이 나는 경우입니다. 아까 제가 갱혈도에서 심장이라든가 심포경락이 이상이 생겼을 때 손바닥에 담이 많이 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주로 좀 시험 보기 위해서 긴장을 한다든가 또 누군가를 만나서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할 때 담이 많이 나는 경우고 제일 많은 경우가 아마 심장 쪽에 열이 많이 쌓여서 그 손발바닥에 담이 많이 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비위 기능이 항진되는 경우하고 또 비위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그림 인체들을 설명하면서 비위 쪽이 그 비주 사마리라고 해가지고 인체의 말단을 주관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비위 쪽이 기능 이상이 있었을 때 많이 나는 경우인데 그 땀을 손을 만졌을 때 몸에 열이 나면서 뜨뜻한 땀이 나는 경우에는 비위 기능이 한진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또 손발이 산산해지면서 차가운 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비위 기능이 저하된 경우 거의 가능한 경우라고 저희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인체들에서 그 왼쪽, 오른쪽, 왼쪽 하면서 왼쪽은 심장이 싹이고 오른쪽은 뼈의 싹이라고 하면서 이야기 설명을 드렸는데 이 경우는 손발 같이 땀이 나는 게 아니고 손발 따로따로 해가지고 손바닥에만 담이 나는 경우가 있고 또 발바닥에만 담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손바닥에만 나는 경우는 가슴 쪽에 있는 심폐 쪽에 발이 생긴 경우고 반대로 발바닥에만 담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복부 쪽에 있는 반신 쪽에 발이 생겨서 담이 나는 경우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기타 다한증이라 해가지고 부입에서 쭉 설명을 해놨는데 먼저 이제 음환이라고 나왔습니다. 음환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이야기 해드렸는데 배꼽을 중심으로 하고 배꼽 밑에 쪽에 주로 사타구니 쪽이 많이 나는 경우인데 주로 남자분들이 많이 나는 사람이 음환 쪽입니다. 심장 기능이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 양기가 남자 양기가 들어서 난 사람이 음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칸이라든가 심한은 주로 이제 심장 쪽에 가슴 쪽이라든가 겨드랑이 쪽이 많이 나는 경우니까는 그 심장 쪽에 열이 많이 나는 경우입니다. 심장 쪽에 열이 많이 쌓여서
땅이 나는 경우인데 주로 손바닥 땅하고 같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독립적으로 북한 쪽이라든가 겨드랑이 간 쪽에 땅이 나는 경우가 갖다가 심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만신탄이 나오는데 상하라든가 좌우의 분리해서 땅이 나는 경우인데 이거는 다 중심축이 안 좋아서 상하라든가 좌우 소통이 안 돼서 땅이 나는 경우다. 그리고 이제 비한이라고 이제 보통에 난 땅은 그 폐 기능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폐 기능이 되게 약한 사람이 그 매운 음식이라든가 뜨거운 음식을 먹었을 때 보통에 땅이 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다한증은 주로 야생이라고 했는데 이건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본 사항인데 다한증의 원인은 일상생활에서 지나침과 부족으로 인한 우리 몸속의 조화와 병이 깨진 것이고 치료법은 조화와 병을 이루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한증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이 다한증 원인뿐만 아니라 그 한의학에서 보는 모든 질환의 원인은 그 조화와 병이 깨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한증과 구간되는 게 아니고 모든 질환이 지나침과 부족으로 인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한의학에서는 땅과 피는 그 근원이 같다고 하여서 지나친 땅 흘림은 피의 부족을 초래하여 다른 질환을 생기게 하므로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물질적인 부분이 피라고 했습니다. 땀을 이루는 진액도 같은 기적에 다 속합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면 피를 소모를 하는 거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헬스를 많이 한다든가 사우나를 많이 하는 분들은 특히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또 살이 좀 많이 찌다든가 몸집이 있는 사람이 괜찮은데 좀 마른 분들은 특히 땀 흘리는 걸 갖다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부분을 설명하는데 술이라든가 기름진 음식, 생강, 마늘, 파, 부추, 달래, 양파 등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삼가고 담백한 음식을 위주로 섭취를 하고 또 밤에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되고 좀 섭이 많은 사람들은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땀에 대한 쭉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그 노화의 예방이라 해가지고 양생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생이란 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력을 양한다, 기르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 내적 조건하고 외적 조건이 주어지는데 그 외적 조건 같은 경우는 시간, 공간, 장소, 방해라 해가지고 시간 같은 경우에는 밤낮이라든가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간 같은 경우에는 하늘 땅 사이에 뭐 바람이 분다, 차갑다든가 더 덥다, 습기가 있다는 그런 육기에 대한 적응을 해야 되고 장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는 곳이 뭐 산속에 산다든가 바닷가에 산다든가 그에 대한 적응도 해야 되고 또 방위 같은 경우에는 그 동서남북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서남북 따라 갖고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외적 조건은 그 자연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반면에 그 내적 조건은 그 우리가 밥 먹는 방법, 거처라고 해갖고 뭐 잠자고 후식하고 하는 방법, 음양 같은 경우는 성생활하는 방법이고 기로 같은 경우에는 그 칠정에 대한 방법이거든요. 그에 따른 그 내적 조건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 내적 조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음식하면은 그 맛있는 거하고 그냥 씹어 먹는 식사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여기는 그 음식과 술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음식이 나오는데 음식은 그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며칠 전에 이제 전 김영삼 대통령이 한 의혹이 나왔던데 굶으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 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아 그렇지 음식은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는 우리 한의학에서도 음식 먹는 걸 갖다가 그 후천적인 근본이라 해가지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대로 잘 먹어야 우리가 오랫동안 무병장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식사는 조반석죽을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밥은 밥을 먹고 저녁엔 죽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말뿐만 아니라 다른 표현을 해가지고 아침밥은 그 왕처럼 먹고 저녁밥은 왕자처럼 먹고 저녁밥은 그냥 거지처럼 먹으라 해가지고 하여튼 저녁밥은 좀 적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침 식사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인체가 활동이 왕성할 때는 많이 먹고 활동하면 되고 저녁에는 쉬면서 잠을 자야 되니까는 적게 먹으란 말이거든요. 저녁에는 많이 먹고 자면은 그 우리 몸은 쉬고 있는데 소화 기능만 일을 해야 되니까는 소화 기능 쪽에 무리가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 뱃속에 적치가 생긴다든가 담음이 생긴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되도록이면 저녁에는 뭘 안 먹는 게 좋은데 요즘은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뭐 치킨이라든가 피자라든가 뭐 족발 같은 게 너무 배달이 잘 되니까는 너무 잘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되도록이면 저녁에 먹는 거 상가를 하고 우리 활동할 때 낮에 많이 먹는 게 훨씬 몸에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는 규칙적으로 먹되 알맞게 먹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밥보다는 핑계 대고 그냥 제대로 삼시세끼 안 챙겨 먹고 거기다가 폭식을 했다가 굶었다가 뭐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위장 쪽이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는 그 삼시세끼 규칙적으로 먹고 너무 폭식하지 말고 정확하게 적당하게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먹는 게 일반적으로 하루를 보내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저녁 시간에 폭식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되도록이면은 식사 시간 지키면서 그 알맞게 폭식 안 하는 게 우리 몸에 좋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철 음식을 골고루 먹되 병이 들었을 때는 가려 먹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체질을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에 가셔갖고 소음인 체질이라든가 소양인 체질을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을 가려 먹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체질의학을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 들은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체질의학이 아닌 동의보감 중심의 그 전통의학 관점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는 서로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고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제철 음식을 먹으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철 음식을 많이 먹으라 한 이야기는 우리 몸이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 소우주 작은 우주라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계절적으로 지금 봄이 왔다면은 내 몸에도 봄이 와야 됩니다. 내 몸에 봄이 안 오면 생기는 증상이 요즘 많이 생기는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가 알레르기성 피부 또 뭐 주변에 보면은 봄을 탄다든가 여름 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 내 몸에 그 계절이 맞게끔 적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생긴 증상인데 그 제철 음식을 먹는다면은 그 제철 음식에 있는 기라든가 미가 내 몸이 그 계절에 적응이 잘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제철 음식을 먹는 게 훨씬 더 내 몸에 이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고루 먹으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 밑에 뒤에 다음 장에 보면은 그 음식의 기밀론이라고 해갖고 우리 한의학에서 한약재라든가 음식을 봤을 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 음식이 찬지 따뜻한지 구별하는 방법도 있고 그 오미라고 해가지고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미를 골고루 먹어야 그 오미와 연결되는 오장이 균형을 이루면서 제대로 작동이 되지. 내가 좋아하는 뭐 단맛을 많이 먹는다든가 이러면은 그 비장 기능만 항진된다든가 저하돼서 오장의 기능이 깨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 건강에 탈이 생기면서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는 그 오미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고 그 음식을 골고루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병이 들었을 때는 가려 먹으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뭐 동의보감이라든가 우리 한의의술을 보면은 어떤 병에는 그에 따른 금기법이 있어갖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마라 하는 부분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병이 들었을 때는 가려 먹어야 되지 그렇지 않은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 골고루 먹어야 그 우리 몸이 필요한 부분은 섭취를 하고 그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배설을 하니까는 그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후에 걷는 것까지 식사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인체도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 중초에 있는 비비가 사지 말단을 주관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식사 후에 그 손을 흔든다든가 아니면 걸으면서 뭐 얼굴을 만진다든가 배를 만지면서 걸으면은 그 비비 기능 우리가 팔다리 운동하는 게 아니고 이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키니까는 그 식사 후에 걸으면은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키니까 훨씬 소화가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다든가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식사 후에 이제 팔다리를 흔들면서 그 200보라든가 300보 정도 걷는다든가 아니면 15분 정도 걸어주면은 훨씬 더 그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그 속에 좋다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토 불이니까는 풍토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간다든가 아니면 일하러 갔을 때 그 나라 음식이라든가 물 마시면은 그 나라를 잘못 먹었을 때 그 풍토병 같은 거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가까이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고기라든가 과일, 채소는 주식인 밥보다 적게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도 요즘 생각하면 안 맞는 말 것 같아 보이죠. 요즘 탄수화물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되도록이면 밥을 적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인 우리 딸하고도 많이 싸우기도 하는데 그 탄수화물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은 아까 말한 그 오미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오미가 제일 균형 잡히고 잘 짜여져 있는 게 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밥은 그 야채라든가 고기보다 좀 많이 먹어줘야 오미가 균형 잡히면서 우리 오장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데 과일이라든가 채소, 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 오미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많이 먹는다든가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그 오미가 균형이 깨지니까는 오장이 균형이 깨질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는 밥을 좀 많이 먹고 고기라든가 과일, 채소는 좀 적게 먹는 게 우리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과일이라든가 채소는 차가운 성질이거든요. 차가운 성질이니까는 아까 말하는 이야기한 것처럼 손발이 차갑다든가 소화 기능이 차갑다든가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그걸 많이 먹으면은 분명히 소화 기능이 더 차가워지면서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적게 먹으면서 아니면 채소 같은 경우는 그 요리를 해서 뭐 데친다든가 삶아서 그 요리를 해서 먹으면 좀 덜한 편인데 생으로 먹는다면은 훨씬 더 해가 그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은 차게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은 차가워지면 수축이 되고 더워지면은 그 확장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차가운 음식이 우리 위장 속에 들어간다면은 위장이 수축이 되면서 활동력이 떨어지겠죠. 그 반대로 따뜻한 음식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면은 오히려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그 기능이 잘 돌아갈 수 있을 건데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은 위장이 수축이 되면서 소화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TV를 본다든가 신문 같은 거 보면은 담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담이 쌓인 것을 담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 십병구담이라 해가지고 10가지 병 중에 9가지는 담음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담음이 그 많은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여기 말하는 음식을 차갑게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생 음식을 먹는다든가 날 음식을 먹는다든가 하는 세 가지 그 차가운 음식, 생 음식, 날 음식을 먹었을 때는 담음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러니까는 음식은 차갑게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담음이 생겼을 때 이제 담음이 생겼을 때 제일 나타나는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게 눈 밑에 다크서클입니다. 다크서클이 생기는 게 그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담음이 생겼을 때 눈 밑에 담음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대로 담음의 정상으로 알 수 있는 게 제대로 식사를 안 하는데도 얼굴색이 좋아 보이는 경우 그 속에 담음이 쌓여서 제대로 식사를 안 하는데도 얼굴이 좋아 보이는 게 다 담음으로 인한 증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음식을 차갑게 먹지 않는 게 좋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또 음식은 기분 좋게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좀 넘어가 보면은 그 7가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기분 좋은 감정은 그 즐거운 감정은 우리 몸의 기의 순환을 촉진시키지만은 나머지 우리가 뭐 화를 낸다든가 생각을 많이 한다든가 뭐 우울하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기 순환을 갖다가 그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분을 좋게 먹는 게 음식을 기분 좋을 때 음식 먹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7가지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그 한 가지만 뽑는다면은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예? 예? 규칙적으로 먹고 소식하고
팔다리 흔들면서 운동하는 거. 예, 다 중요한데 제가 이제 한의원을 하다 보니까는 그 한의원에 체했다든가 뭐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제 음식만 가지고 다리 새서 오는 게 아니고 다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내 마음이 안 편할 때 음식을 먹으면은 다리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8가지 중에 한 가지만 딱 뽑아서 제일 중요한 걸 추천해 달라면은 즐거운 기분 좋게 음식 먹는 게 최고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음식 먹을 때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거운 생각으로 음식 먹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여성분이니까는 그 임신해서 입덧하고 할 때 신맛이 땡기지 않습니까? 신맛이 땡기는 것은 그 간 쪽에 작용을 해서 간 혈을 가지고 태아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신맛이 땡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뭐 특정한 맛이 땡긴다든가 하면은 여기에는 그 신맛은 간이고 쓴맛은 심장이고 단맛은 비장이고 매운맛은 폐고 짠맛은 신장이니까는 오늘 짠맛이 땡긴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신장 기능이 좀 약해졌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는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술에 대한 술은 그 한의학에서 술은 오곡의 진액이라고 하면서 열이 많고 그 독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이 많기 때문에 잘 순환이 된다 볼 수도 있고 또 많이 먹었을 때 독으로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술이 이제 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와인을 한 잔씩 먹으면은 심장병이 예방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술을 적당하게 먹었을 때 술이 약으로 작용하는 거고 술이 많이 먹었을 때는 독으로 작용하니까 우리 몸을 많이 망치는 부분인데 이걸 한번 보면은 술은 석 잔을 넘지 말게 마시고 천천히 마시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석 잔이라고 규정하기는 그렇지만은 그 자기 주량 안에서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주량 안에서 마시게 되고 또 천천히 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술은 아까 열이 많은 대열하다 해가지고 열이 많은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불났을 때 불꽃이 위로 확 타오르는 것처럼 그 술도 그 대열하기 때문에 술 먹으면은 그 기운이 위로 타오르면서 폐 쪽 우리 몸 위에 맨 위에 있는 폐 쪽을 그 손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술을 천천히 마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약재를 쓸 때 술에 볶아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약재를 갖다가 머리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술에서 볶아가지고 약을 쓰면 이 올라가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머리 쪽이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것처럼 술은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는 천천히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취한 후에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술을 먹으면은 우리 몸 기운이 술을 깨기 위해서 작용을 하는데 거기다가 음식까지 먹으면은 그것도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작용이 분산되겠죠. 그러니까 안 좋다고. 우리 몸은 그 한 가지씩만 해야 되지 두 가지씩을 하면 탈이 생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 전화하고 뭐 스마트폰 만지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술 마실 때는 술만 마셔야 되고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야 되고 또 무슨 생각을 할 때 생각만 해야 되지 생각하면서 밥 먹으면은 체한다든가 그런 게 생기니까는 그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은 분명히 탈이 생기니까는 한 가지씩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얼굴이 흰 여자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양성에 좋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남녀를 구별을 합니다. 그 남녀를 구별했을 때 남자는 얼굴이 검고 땀을 흘리고 몸이 차갑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얼굴이 희고 땀을 흘리지 않고 몸이 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몸에 열이 많은 분이 그 열이 많은 술을 마시면은 이중으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열이 많은 분은 술을 안 마시는 게 좋다. 이 뜻의 그 얼굴이 흰 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술에 취한 후에는 성생활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도 술 취한 후에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처럼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일반 한의원 같은 데 가면은 그 경옥고가 많이 있는데 그 경옥고가 제일 잘 작용하는 부분이 그 술에 상했다든가 그 성에 상했을 때
주세계 상했을 때 제일 그 효과가 좋은 게 그 경호 거거든요. 그런 것도 그걸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주상이 잘 생기는 체질은 음주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증상들을 그 요약을 해보면은 술은 열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마시면 안 되고 또 얼굴이 흰 여자가 마시면 안 되고 또 성격이 급한 사람들도 그 잘 오르는 성질이 강하니까는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음식. 다음에는 그 음식 다음에 거처라고 나옵니다. 거처는 우리가 사람이 사는 장소를 거처라고 이야기하고 거처에서 쉬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그 잠도 자고 합니다. 그래서 거처는 살기 편한 곳을 선택한 것이 좋다 되어 있는데 우리 풍수적으로 봤을 때 그 배산 임수에다가 동남쪽 방향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거처는 자신이 기운을 받는 곳이 좋다 되어 있는데 그 자신의 체질에 따라서 기운을 받는 곳도 있고 못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처는 낮은 곳보다도 높은 곳이 좋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높은 곳에는 그 태양의 양기를 잘 받으니까는 다른 병사가 잘 안 들어서 그 오래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장수촌이 있는데 그 장수촌들은 다 고산지대라서 그 높은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이제 제가 아까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그 형상의학을 했다 했으니까는 사람 생긴 것 따라서 그 높은 곳 낮은 곳을 그 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눈 위주로 생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눈이 동그라면서 눈 위주로 생기면서 그 입은 좀 작고 가슴 쪽이라든가 어깨가 발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의 그 국회의원인 나경원 여자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분 얼굴 기억납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행상의학에서는 새를 닮았다고 보거든요. 새를 닮은 조루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조루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보다도 높은 곳에 사는 게 좋겠죠. 아파트에 살더라도 밑에 저층보다도 고층이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반대되는 경우에는 그 얼굴에서 눈이 발달된 게 아니고 입술이 두툼하면서 발달되고 허리 쪽이라든가 엉덩이 쪽이 발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고기 어짜래 어루라고 하거든요. 이 어루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물속에는 못 살더라도 그 낮은 곳에 그 섭지 쪽에 물 가까운 쪽에 사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흑인들 얼굴을 기억해 본다면은 입술이 두툼하면서 입이 발달된 경우가 많은 경우거든요. 그런 분들은 높은 곳보다도 낮은 곳에 살 수 있고 또 다른 주류라는 그 달리는 짐승 닮은 주류라는 행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코가 길쭉하고 하면서 옆구리가 발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넓은 그 평야 같은데 주변이 잘 보이는 평야 같은데 살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류라고 기가 발달되면서 등이 발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병상에 있는 삼성 이건희 회장 보면은 어깨가 구부정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감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감류는 거북을 닮은 행위니까는 거북이 사는 데가 그 물가라든가 섭지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그 낮은 곳에 높은 곳보다 낮은 곳이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얼굴 형상 따라 가지고 이렇게 그 나누어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은 가지 않는 것은 이건 누구라도 다 아는데 노동은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누구라도 다 아는 거죠 이게.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또 하나가 그 월아벨이라는 이야기 알죠? 월아벨. 일하는 거 하고 워크 일하는 거 하고 라이프 하고 그 밸런스를 일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월아벨이란 거 하는 용어가 유행을 하던데 그게 좀 심해지면은 그 번아웃 증후군이라 해가지고 타서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볼 수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워라벨이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하지만은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라든가 저라든가 보면은 다 이제 일하는데 중점을 주면서 살아왔던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거 하던 우리 몸이 너무 지쳤을 때 번아웃 증후군이라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 한의학 번역으로 바꾼다면은 그 노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을 너무 심하게 했을 때 생긴 것은 노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노곤상이 너무 지났을 때 우리 몸에 변화가 생긴단 말이죠. 우리 일을 너무 많이 했을 때 몸에 변화가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예? 맞죠? 골병이 등 맞죠? 예. 근데 얼굴에 나타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부분이. 예? 예. 그보다 중요한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지 않습니까? 얼굴에 주름살이 생긴다고 해서 제가 한 달 전쯤에 그 칼럼을 써갖고 그 부산일보에 이제 신문을 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노동을 강하게 했을 때 아까 말한 오장이 있는데 오장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장이 부담되는 것 따라 가지고 주름살이 생기는 부위가 달라지거든요. 예, 그게 제가 글을 쓴 건데 다 이제 신문 읽어 보셨다고 광고를 하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마에 주름살이 생길 수도 있고 눈 주변에 주름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콧등에 주름살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범령이라고 여기 생길 수도 있고 입 주변에 쪼록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생긴 부위에 따라 가지고 오장의 기능이 세해지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맨 먼저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는 경우를 본다면은 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진을 보면은 이마에 큰 주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타고날 때 폐가 되게 크게 타고난 거고 살다 보면서 여기 이마 주름 생기는 것은 그 폐 기능을 많이 써먹어서 폐가 부담이 되니까 생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또 눈 주변에 말을 한다든가 웃을 때 눈 주변에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마음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심장 쪽에 부담이 많이 되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콧등 쪽에 주름살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간 쪽을 많이 써가지고 간혈이 부족해졌을 때 콧등 쪽에 주름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범령이 깊게 파이는 경우에는 그 우리 콩팥인 신장 쪽이 부담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입 주변에 밤송이처럼 빗살 주름이 많이 생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마 그 비장 쪽에 소화기 쪽인 비장 쪽에 주름이 무리가 되면은 그 주름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 주름 생기는 부위에 따라 갖고 오장의 기능도 알 수 있는데, 그 주름살에다가 이제 보톡스 주사도 맞아도 좋지만은 내 몸 쪽에 있는 그 오장의 기능이 세해진 것도 알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집에 사는 장소에서 잠도 자니까는 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갖다가 아까 그 작은 소우주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우리 몸을 소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의학에서만 소우주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관념이 우리 몸이 소우주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해가 뜬 낮에는 활동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고 어두운 밤에는 휴식을 취하면서 잠을 자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잠은 밤에 자는 것이 원칙이다. 밤에 자더라도 그 어둠이 제일 심할 때 자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어둠이 제일 심할 때가 그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 옛날 시간도 자시 쪽이죠. 자시 쪽 11시부터 1시 정도까지 하니까는 한 10시부터 한 서너 시까지 자는 게 아마 제일 우리 몸의 피로를 풀면서 그 원기를 회복하는 데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꼬맹이들 성장기의 꼬맹이들도 그 밤 어둠이 심한 밤에 자야 그 성장 호르몬이 잘 배출이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어둠이 심한 밤에 자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 드리고, 또 계절에 따라서 잠자는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계절에 따라서 해가 빨리 뜨기도 하고 늦게 뜨기도 하지 않습니까? 좀 다음 달 되면 하지가 되는데, 하지에는 해가 빨리 뜨고 해가 늦게 지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이제 동지가 되면은 해가 빨리 지고 늦게 뜨지 않습니까? 그게 해의 그 길이에 따라서, 낮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태양이 뜨면은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일을 해야 되고, 태양이 지면은 그 휴식을 하면서 잠을 자야 된다는 것을 그 계절에 따라 잠자는 시간 조절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 또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면서 그 위에 공기의 압박을 받으니까는 반듯하게 자면은 받는 양이 좀 많고, 옆으로 자면 좀 작으니까는
옆으로 자는 게 좋다 되는데 그런데 그 심장이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장을 그 위로 가게끔 해 오른쪽 밑으로 가게끔 하고 옆으로 누워서 발을 좀 옹그리고 자는 게 그 가슴 쪽에 있는 심기를 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옆으로 누워서 그 자는 게 좋다고 이야기 드리고 수고했습니다. 잠잘 때는 바람을 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잠을 자면은 우리 몸에 외부에서 그 사기를 막아주는 기운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잠잘 때는 그 바람이라든가 차가운 기운을 피해야 되는데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선풍기 바람이라든가 에어컨 바람을 켜놓고 자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바람을 피하면서 자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온도를 알맞게 자는 게 좋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차갑게 되면은 뭐 배앓이라든가 복통, 설사, 이질 같은 게 잘 걸릴 수 있으니까는 좀 적당하게 따뜻하게 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고 불을 끄고 자는 것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너무 흔해갖고 잠자기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커튼을 치든지 해가지고 밤다운 밤을 만들어가지고 자는 게 훨씬 더 몸에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잠을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 잠자는 기전을 갖다가 제가 설명을 하고 싶어갖고 뭔가 그림을 그려갖고 설명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림 그릴 게 없네요. 이게 그 우리 몸에는 아까 제가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게 기라고 이야기했죠. 그 기에는 그 연기하고 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위기라는 게 있는데 그 잠을 자고 깨고 하는 게 작용하는 게 위기의 작용이거든요. 그 위기의 작용인데 위기라는 것은 몸 바깥을 내 몸에 깨어 있을 때는 우리 몸 바깥을 25바퀴 돌고 밤에 잠을 잘 때는 그 위기가 그 우리 몸속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25바퀴를 돌면서 하루가 지나가는 건데 잠을 못 자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못 자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한의원에 와서 그 잠을 못 잔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 위기가 밤 되면 들어가고 낮 되면 나오고 하는 이 작용이 원활히 안 돼서 잠을 못 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위기가 기능이 너무 약해가지고 안쪽으로 못 들어가서도 잠을 못 잔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기가 첫 번째는 위기가 너무 약해가지고 기가 너무 약해서 그 위기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못 들어가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위기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안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통을 이루는 아까 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위기가 밖에서 25바퀴를 돌고 밤이 되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안쪽이 없으니까는 안쪽이 비어갖고 없으니까는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반대로 이제 세 번째는 그 위기라는 게 밤 되면 안으로 들어가고 낮 되면 밖으로 나오고 이 작용할 수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걸 그 방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슨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식체했다든가 또 뭐 감기 기운이 있다든가 다른 질환을 해 가지고 그 위기 작용이 왔다 갔다 제대로 작동이 안 됐을 때 그 잠을 못 자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잠을 못 잔 불면증이 있더라도 그렇게 원인을 나눠서 그 작용 다스리는 게 훨씬 좋고 또 잠이 너무 많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 아까 말한 그 기라는 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침 되었을 때 몸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밖으로 못 나오면은 그 잠이 너무 많이 자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그 원인을 정확하게 나눠서 다스리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의원에서 오는 환자들이 제일 많이 호소하는 걸 보면은 겨울 되면은 손발이 차갑다, 여름 되면은 땀이 많다, 또 사시사철 제일 또 호소 많이 하는 게 잠을 못 잔다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잠자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정확하게 원인을 감별해서 다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음식 거처 음양까지 왔습니다. 음양은 그 성생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이것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는 그냥 뭐 한번 들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생활은 법도에 맞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의서에 있는 법도라는 것은 그 날씨가 바람이 분다든가 비가 많이 온다든가 천둥 번개가 친다든가 날씨가 안 좋을 때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될 때 성생활 하면 안 되어 있고, 또 장소적으로 뭐 절이라든가 사당이라든가 뭐 상가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성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부분을 검해서 아기를 가지면은 아기가 건강하고 똑똑하고 또 덕이 있어갖고 집안이 융성한다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 법들을 지키지 않고 아기를 가진다면은 아기가 뭐 똑똑하지도 못하고 병도 많고 덕이 없으면서 집안이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를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생활은 적당히 해야 건강하다 되어 있는데, 성생활 남자들은 아마 이게 성생활이 지나쳐서 그 전기가 부족해서 오는 증상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성생활 너무 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남자 같은 경우는 성생활 못해서는 그 투정창이라 해갖고 생식 쪽에 창이 생길 수도 있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성생활이 부족했을 때 그 독음무양증이라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음은 있는데 양이 없는 독음무양증이라는 증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얼굴에 기미가 낀다든가 또 오싹오싹 추우면서 열이 난다든가 뭐 식욕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 한약으로 다스린다면 잘 다스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생활은 밤에 하라고 되어 있고, 그 남녀를 갖다가 확장을 하면 하늘과 땅이지 않습니까? 하늘 땅이 만나려면은 낮보다도 밤이 나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거나 포식한 상태에서는 성생활 하지 말라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몸은 한 가지씩만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세 가지를 동시에 일을 하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어 있고, 또 여름에는 성생활 상갈하러 되어 있는데, 조금 있으면 여름이 되면은 우리 몸에 이제 변화가 오는 게, 여름이 되면 덥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우니까는 체포는 따뜻한데 속은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그 심장 기능은 왕성해지는데 그 성생활 담당하는 진정 콩팥 기능이 세해지기 때문에 여름 되면은 차가운 음식을 먹지 말고 그 성생활 상가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칠정이라고 이제 우리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감정을 히로라가 되어 있는데, 칠정이 그러니까 일곱 가지 감정인데, 기쁨, 성냄, 걱정과 슬픔, 생각하는 것, 두려움, 놀람, 이런 게 이제 일곱 가지 감정입니다. 그 유교의 성리학에서 말하는 사단 칠정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유교에서 사단 칠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칠정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그 한약에서는 이 일곱 가지 감정을 칠정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칠정을 갖다가 그 오장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기쁨은 심장하고 연결되고, 성내는 것은 간과 연결되고, 그 걱정과 슬픔은 폐, 생각은 비장, 그 두려움과 놀람은 신장과 오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되어 가지고 내가 너무 기뻐한다든가 하면은 심장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내가 너무 기뻐하면 심장이 상하고, 그 반대로 심장이 상했을 때, 심장이 상한 경우에도 너무 웃는다든가 기쁨 표현을 잘 지을 수 있고, 또 성냄을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성내에도 간이 상하고, 간이 상해도 성을 잘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이게 우리 한의학의 특징이죠. 이게 서양의학 같으면은 이게 오장하고 이 감정하고가 연결이 안 되는데, 그 우리 한의학이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그 심신의학이라 해갖고 우리의 감정하고 이게 오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심장에 열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엄청 잘 웃거든요. 사소한 일에도 잘 웃고 다니는 게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오장 쪽에 탈이 있어도 감정에 일곱 가지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칠정이 지나치지 않게 조절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곱 가지 감정이 지나쳤을 때는 그 오장을 상할 수도 있고 하니까는 지나치지 않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게 좋다. 또 명예를 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그 뭐 재물이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그에 대한
욕심을 내서 칠증을 상하면은 내 몸이 안 좋으니까는 그렇다는 이야기고, 또 명예도 너무 탐하면은 그 칠증이 동해서 몸이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일반 우리 한의학 의서에 보면은 내가 지위가 높다가 낮게 됐다든가, 내가 부자였다든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생긴 병이 있습니다. 그게 그 탈령 실정증이라 해갖고 그런 병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어떤 내 몸이 마르면서 식욕도 떨어지고 아주 우울해지고 그런 증상이 있는데, 이걸 잘 다스려야, 실정을 잘 다스려야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지 말고 즐겁게 살아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칠정이란 6가지 감정이 그 오장하고 연결될 뿐만 아니라 칠정을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지는 생리적인 현상인데, 이 칠정이 지나쳤을 때 기의, 우리 몸에 있는 아까 말한 기의 변화가 생깁니다. 기법 같은 경우에는 기가 순환을 잘 시키고 내 몸이 기능을 항상 시키지만은 성을 낸다든가 하는 그 나머지 6가지 감정은 성을 내면 기가 위로 오르게 되고, 근심이라든가 슬퍼하면은 그 폐 쪽에 기가 소모가 되면서 기가 하강을 하고, 생각을 하면은 기가 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뭉친다고 되어 있고, 두렵다든가 놀라면 기가 어지러워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쁨은 기의 순환이 잘 시키지만 나머지 6가지 감정은 기의 순환을 제대로 순환이 안 되게끔 하면서 기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상적인 감정인 생리적인 상황은 칠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요게 좀 넘어가 가지고 기의 변화가 생기면서 기가 울체가 된단 말입니다. 기가 울체가 되고, 그게 울체된 게 조금 더 지나면은 그 하가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게 하가 생기는 것을 갖다가 우리 일반적으로 합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게, 그게 이제 칠정을 7가지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게 기가 우울해지고 합병이 생기니까는 이게 칠정을 제대로 다스려야 된다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뼈야. 예? 뼈 이게 이제 화를 내지 말고 즐겁게 살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까 말한 화를 내면은 기가 뒤로 오르면서 우리 몸에 해를 끼치니까는 안 좋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 뭐 드라마를 본다든가 하면은 크게 화를 내면서 뒷목 잡으면서 뒤로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런 게 화를 내면서 기가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실제 증상은 그 기가 오르면은 이게 코라든가 입 쪽으로 피를 토하면서 쓰러진다고 되어 있는데, 드라마는 코하고 피 토하는 건 아니고 그냥 뒷목 잡고 쓰러진 것만 나오는데, 화를 내면은 기가 오르면서 하여튼 우리 몸에 안 좋다고 이야기 드렸고, 즐거우면은 기가 순환이 잘 되면서 내 몸이 활성화되니까는 그 즐겁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도 즐겁게 살면은 좋다고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기 다 연세가 있는 분이니까는 모든 사는 게 다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있지 않습니까? 뭐 좋은 게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안 좋은 게 항상 나쁜 것도 아니니까는 그 중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보면은 좀 즐거워지면서 기순환이 잘 되면서 건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켜 신을 기른다, 마음을 띄어서 신을 기른다가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마음을 편하게 해가지고 그 칠정이 아까 말하는 기가 울체가 되었고 합병까지 안 가게끔 마음을 좀 편하게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칠정 이야기, 아까 말한 그 칠정이 기가 울체가 되고 합병이 되니까는 마음을 편하게 즐거운 생각을 많이 가지라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그 노화는 혈의 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의보감 그 노인 편에 보면은 이 조문이 그대로 나오는 부분인데, 아까 말한 우리 피가 우리 몸을 갖다가 이루는 행털이니까는 노화가 온다는 그런 개인 행털이 무너진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어느 제가 영화를 보다가 이 이야기라고 한 느낀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그 영화 자주 보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그 수상한 그녀라고 본 분이 있어요. 예? 수상한 그녀라고 저도 너무 재밌게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 이 노화는 혈의 세약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냥 꽂혔던 이야기인데, 그때 그 출연 배우가 나문인가 하는 배우가 70대 할머니였는데, 그분이 그 청춘 사진관에 가서
그 사진을 찍고 난 이후에 그 신은경이라는 젊은 20대 그 아가씨로 돌아갔어요. 그 돌아가가지고 뭐 가수가 되고 노래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아 저게 20대로 돌아가고 어떻게 70대로 돌아갈까 의문을 딱 가지는 순간에 이제 그분의 손자가 옛날에 했던 손자가 교통사고로 나가가지고 그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신은경이라는 분이 이제 그 자기 손자한테 헌혈을 해주고 나서 다시 남문으로 돌아간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노화가 온다는 것은 혈이 쇠약해진 이 부분을 갖다 너무 잘 그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몸이 쇠약해진다는 것은 혈이 쇠약해지는 거니까는 그걸 예방하고자 오늘 제 강의 들은 겁니다. 그 노화가 온다는 것은 혈이 쇠약해지면은 주름살도 생기고 어깨가 굽어지기도 하고 또 허리가 굽어지기도 하고 또 뭐 머리가 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걸 예방하고자 음식을 제대로 잘 먹어야 되고 또 잘 잠을 자야 되고 휴식도 잘 해야 되고 일도 적당히 해야 되고 또 감정도 즐거운 생각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은 뭘 한 가지 더 붙여야 될까요? 예? 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미리 하셨는데 하여튼 음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은 다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가 배터리하고 다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건 좋은데 그런 걸 하면서 한 가지 더 첨가를 한다면은 제가 한의사니까는 한약도 먹어주면서 사는 게 훨씬 더 그 노화를 예방한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한의원에도 보면은 그 한약은 먹어본 사람들이 항상 먹으러 오거든요. 그만큼 그게 효과가 없다면은 그분들이 안 와야 되는데 그 효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항상 먹으러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요즘 한의원 오신 분들이 한 이야기가 건강 보조식품을 많이 먹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건강 보조식품은 뭐 홍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많이 먹는데 건강 보조식품은 그 이제 화살에 비교한다면은 공중을 보고 화살을 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재수 있게 뭐 100명 중에 한두 명은 맞을 수도 있고 나머지 90몇 명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약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한의사니까는 이야기 드리겠지만 한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하는 그 오장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육부 오장육부라든가 기혈이라든가 음양이라든가 그걸 변증을 해갖고 정확하게 간역을 향해서 싸는 거니까는 그 맞을 확률이 100명 중에 100명 중에 97~8명은 맞을 거고 한 서너 명은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 생활도 조심하면서 한 번씩 한약도 먹어 주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그 한약을 아는 전문가가 한약을 먹으면 간이 생긴다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제 말을 믿어야 되는데 그는 한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 양방 의사들이 주로 이제 한의원에 가지 말라 하기 위해 가지고 무조건 양방 의사들은 한약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양약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그분들은 한약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이 문외한이 그냥 무조건 배척을 하는 게 한약을 먹으면 간이 안 좋다든가 뭐 신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 한약을 먹어서 간이 안 좋아지는지 일반 신약을 먹어서 간이 안 좋아지는지는 아마 객관적인 수치를 낸다면은 아마 비교가 안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여튼 그렇게 하고 본래 자기 몸에 쓰면은 몸에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침도 그 몸에 아파야 효과가 있고 그 약도 좀 써야 효과가 있다 생각을 하고 그런데 자기 몸에 맞는 것 같으면은 좀 그게 좀 덜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땀 이야기하고 그 생활의 법도 이야기를 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